2019 헌바 161, 청구인 외 32인. 이 사건은 공무원이었던 퇴직연금 수급자가 지방의회 의원으로 취임한 경우 퇴직연금 지급을 정지하는 공무원연금법 조항들에 관한 것입니다. 먼저 주문을 선고하고 법정 의견의 요지는 이석태 재판관께서, 재판관 유남석, 이선혜, 이미선의 반대 의견의 요지는 이선혜 재판관께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주문. 2018년 3월 20일 개정되기 전의 구공무원연금법 제47조 제1항 제2호 중 지방의회 의원에 관한 부분 및 공무원연금법 부칙 2015년 6월 22일 법률 제133875 제12조 제1항 단서 중 제47조 제1항 제2호의 지방의회 의원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법원 기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률 조항의 적용을 중지하여야 한다. 공무원연금법 제50조 제1항 제2호 중 지방의회 의원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위 법률 조항은 2023년 6월 30일 시한으로 개정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 법정 의견의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항은 악화된 연금 재정을 개선하여 공무원 연금 제도의 건실한 유지 존속을 도모하고 연금과 보수의 이중수혜를 방지하여 한 것으로 입법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이 됩니다. 퇴직 공무원의 적정한 생계 보장이라는 공무원 연금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연금을 정지하기 위해서는 연금을 대체할 만한 소득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지방의회 의원이 받는 의정비 중 의정활동비는 의정활동 경비 보존을 위한 것이므로 연금을 대체할 만한 소득이 있는지 여부는 월정수당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퇴직연금 수급자인 지방의원 중 약 4분의 3에 해당하는 의원이 퇴직연금보다 적은 액수의 월정수당을 받고 2020년 기준 월정수당이 정지된 연금 월액보다 100만 원 이상 적은 지방의원도 상당수 있습니다. 월정수당은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편차가 크고 안정성이 낮습니다. 이 조항과 같이 소득수단을 고려하지 않으면 재취업 유인을 제공하지 못하여 정책 목적 달성에 실패할 가능성도 큽니다. 다른 나라의 경우 연금과 보수 중 일부를 감액하는 방식으로 선출직에 취임하여 보수를 받는 것이 생활보장에 더 유리하도록 제도를 설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본권을 덜 제한하면서 입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있으므로 이 조항은 침해의 질성을 충족하지 못하고 법익의 균형성도 충족하지 못합니다. 이 조항은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들의 재산권을 침해합니다. 다만 이 조항의 유연성은 연금 지급 정지제도 자체에 있다기보다는 선출직 공무원으로서 받게 되는 보수가 연금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도 연금 전액의 지급을 정지하는 것에 있고 유연성 제거 방식에 대하여는 입법자에게 재량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조항 중 구법 조항에 대해서는 적용을 중지하는 헌법 불합치 결정을 하고 현행법 조항에도 구법 조항과 같은 문제가 있어 법질서의 종합성과 소송공제를 고려하여 헌법 불합치 결정을 하되 개선법이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 적용을 명합니다. 입법자는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늦어도 2023년 6월 30일까지 개선입법을 이행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재판관 유남석, 재판관 이선혜, 재판관 이미선의 반대 의견의 요지를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이 조항이 과잉금지 원칙에 반하여 청구인들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점을 보겠습니다. 이 조항은 누적된 연금 재정의 악화를 개선하여 공무원 연금 제도의 건실한 유지, 존속을 도모하는 것으로 입법 목적이 정당합니다. 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퇴직연금 지급을 정지하면 연금 지출이 감소하여 공무원 연금 재정의 안정과 적자 해소에 기여할 수 있으므로 수단의 적합성도 인정됩니다. 공무원 연금 제도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퇴직 또는 사망과 공무로 인한 부상, 질병, 폐질과 같은 사회적 위험이 발생한 때에 국가의 책임 하에 적절한 급여를 실시하여 공무원 및 그 유족의 생활 안정과 복리 향상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청구인들은
지방의회 의원으로 당선됨으로써 다시 소득 활동을 계속하게 되었으므로 실질이 퇴직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지방의회 의원의 보수는 퇴직연금을 대체하기에 충분하므로 연금을 통해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사회적 위험이 발생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퇴직연금 수급자가 공무원이 되는 경우 국민의 세금으로 현직 공무원으로서의 보수와 퇴직 공무원으로서의 연금이라는 이중수혜를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퇴직연금 수급자가 다시 공무원이 된 기간 동안 연금 지급을 정지하는 것입니다. 지방의회 의원도 재차 공무원 관계를 설정하여 보수를 받게 되었다는 점, 연금을 통해 생활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면 특별히 이들에 대해서만 연금 지급을 정지하지 않고 계속해야 할 이유를 찾기 어렵습니다. 이 조항에서 연금액 전부에 대해 지급 정지하도록 한 것은 국가 등의 부담으로 보수와 연금을 동시에 지급받는 것은 그 액수와 관계없이 그 자체가 이중수혜라는 점이 고려된 것입니다. 따라서 연금 수급자가 재차 공무원 관계를 설정해서 다시 보수를 받게 된 경우에는 반드시 구체적 소득 수준이나 기여율을 고려하여 지급 정지되는 연금액을 결정해야 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 조항은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반하지 않습니다. 지방의회 의원은 이 조항으로 인해 그 임기 동안 퇴직연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었지만 매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수를 지급받으므로 경제적 불이익이 크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반면 이 조항은 누적된 연금 재정의 악화를 개선하지 않으면 더 이상 공무원 연금 제도의 정상적인 운영과 존속 자체가 어렵다는 판단하에 2015년 공무원 연금 개혁의 일환으로 두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입법 배경과 국민적 요구, 개선의 불가피성을 고려할 때 이 조항이 달성하고자 하는 고객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 조항은 법익 균형성 원칙에 반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이 조항이 신뢰보호 원칙에 반하여 청구인들의 재산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점을 보겠습니다. 퇴직연금 수급권의 성격상 그 급여의 구체적인 내용은 불변적인 것이 아니라 국가의 재정, 다음 세대의 부담 정도, 사회적 여건의 변화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는 것입니다. 둘째, 선출직 공무원에 대한 연금 지급 정지 제도는 이 조항에 의해 처음 도입된 것이 아니라 공무원연금법 제정 후 몇 차례에 걸쳐 시행된 바 있어 연역상 공무원연금 제도가 시행된 후 선출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연금 지급이 계속되었던 기간보다 정지되었던 기간이 훨씬 더 길었습니다. 지방의회 의원의 경우 2006년 1월부터 보수가 현실화되어 과거의 법 상태에 대한 신뢰 보호의 필요성도 적어졌습니다. 이런 점을 종합하면 공무원연금 제도가 공무원 신문 보장의 본질적 요소인 점을 고려한다 해도 퇴직 후에 현재도 그대로의 연금을 받는다. 지방의회 의원으로 재임하는 기간 동안 계속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신뢰는 반드시 보호되어야 할 정도로 확고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반면 공무원 연금은 제도 실시 후 약 60여 년이 경과하는 동안 사회 경제적 환경의 변화로 그 내용이 크게 변화했는데 인구의 고령화와 연금 수급자의 증가, 부담보다는 급여가 많은 불균형 수급 구조 등이 겹치면서 수차례에 걸친 연금 개혁에도 불구하고 재정은 악화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조항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은 공무원 연금 재정의 악화를 개선하여 공무원 연금 제도의 유지 존속을 도모하는 것으로 이러한 공익은 청구인들의 신뢰 이익보다 중대합니다. 이상입니다.